안녕하십니까. 유니시티 유여림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자혁명 40번째 건강공부 시간입니다. 환자혁명 책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의 주제는 화학, 항암제, 유통구조와 역사, 그리고 타목시펜에 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 항암제, 유통구조 알고 계신가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환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돈의 힘을 간과합니다. 과학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지요. 돈이 힘이 더 셉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다면 평생 당하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을 해주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처방해주는 의사는 약 판매 수익에 관여하지 말고 차익을 남기지 말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만 처방하라는 의약 분업입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는 조금 다릅니다. 약국에 가면 항암제가 없습니다. 항암제는 유일하게 암 전문의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암 전문의가 항암제를 제약회사로부터 2,000달러를 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12,000달러에 판매를 합니다.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가 일부를 삭감하고 약 9,000달러를 약값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9,000달러에서 종합병원과 암 전문의가 반반씩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이게 화학 항암제 유통 구조입니다. 항암제만이 의사가 유일하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의약품인 것입니다. 현재 시스템을 보면 병원은 암을 못 고쳐도 돈은 마음껏 벌어가는 구조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만성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학은 만성질환, 성인병도 너무 못 고칩니다. 기술 개발은 일어나고 있지만 유통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화학 항암제의 역사. 항암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생화학무기 겨자가스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폭격에 노출된 겨자가스에 천여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치료를 하다 보니 공통적으로 백혈구 수치가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백혈병 환자의 실험을 감행하였는데 비오지킨 림프종 환자에게 적용을 했는데 상태가 좋아지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항암제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매년 2150명이 림프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겨자가스를 이용한 최초 항암제가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고 나니 나중에 돌이켜보니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학이 더 우세했고 플라스틱 혁명이라고 해서 화학기술이 경이로워 보였고 지금과는 시대가 다릅니다. 당시에는 화학이 미래이고 화학이 최고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사람의 혈액에 주입해서 암과 싸운다는 것이 별 무리가 없이 받아들이던 시대였습니다. 화학 항암제의 부작용.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 어려운 고생하는 것만 하면 이제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 후에도 그 부작용은 끝이 나지 않고 시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데이터에 의하면 50만 명이 암 치료 후 건강 상태 악화나 장애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50만 명 데이터 중에서도 약 35만 명은 만성 피로, 무력감, 성기능 장애를 호소했고 약 24만 명은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했고 약 20만 명은 신경통 같은 통증 장애, 약 15만 명은 요실금 같은 배뇨 장애에 시달린다는 부작용을 보고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두 가지 정도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목시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 항암제로 알려져 있는 타목시펜입니다. 대부분의 항암제가 독극물이기 때문에 독극물로 분류하여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독극물일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극물이자 발암물질로 분류된 타목시펜은 10원짜리 동전 3개 정도가 치사량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장갑을 2개씩이나 끼고 독극물을 혈관에 넣어서 암을 치료를 시도합니다. 전혀 다른 장기에 2차 암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받아들일 정도의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일단 살고 보자는 마음에 감당할 만한 부작용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겪어보면 지켜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마음 아픈 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암이라도 낫기라도 한다면 괜찮지만 치료는 하는데 치료대로 하고 실패하고 장애와 고통이 남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 항암 치료에만 매달리면 죽기 전에 먼저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결국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죽습니다. 부작용이 아니라 직접적인 작용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미 병든 몸에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은 결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암 환자 대부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독극물 주입받기가 싫고 고생하기 싫고 아프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에서 꼭 받아야 한다고 하니 내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서둘러서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암이 사라지거나 작아지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검사 결과 암이 사라졌다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암이 사라진 게 절대 아닙니다. 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환자가 면역력이 바닥이 되면 언젠가 다시 암은 재발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암 재발, 전이암, 2차 암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이상 화학항암제에 대한 부작용, 역사, 유통구조, 그리고 타목시펜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면역력을 올리시는 거에 관심이 있고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승하세요.